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가 앞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광역복지 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비로 1,50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비로 지어지던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업비를 세종시가 50%를 내도록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개발 계획을 변경한 건데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종시 재정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세종 신도시에 지어진 주민센터, 보육시설 등 22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6개 광역복지 지원센터는 전액 국비로 건립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4년부터 들어설 5-3, 6-1, 6-2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5-6 생활권 광역복지 지원센터 등 공공건축물 5개소 사업비는 세종시도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라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사업비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개발 계획안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1,500억 원 수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정 분담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의 길을 걷고 있는 여건상 적용 시기를 유보해달라는 겁니다. 세종시는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 세종시는 또 지방비 50% 분담하는 시와 협의하지 않은 행복청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행복청은 행복도시 개발 계획 원안으론 이미 지방비 100% 분담 규정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50% 분담률을 적용했다며 이달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예산 부족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등 굵직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자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구 유권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수도권에 출마해 김 대표와 맞붙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충남도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충남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임위는 이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투표를 거쳐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이어 다시 한번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2023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MBC는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주요 키워드로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시대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상식조차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특히 올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7년이나 계속된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 보살좌상 소유권 분쟁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바라볼지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난했던 재판의 끝, 결국 대법원은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사찰 측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 인정 취득 시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부석사 측이 1330년대 불상을 제작했고 외국에 약탈해 일본 스시마에서 보관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했던 문화재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줬던 프랑스나 독일 등 세계적 문화재 반환 추세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탈 문화재 반환 판례로 남게 될 거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올해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법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도 또 주변에서 구경하는 학생들에게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다 막 잡아 뜯어놔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한묶음 빠져있는 그런 상태고요. 얼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했는데 아이가 낯선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무서워하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처벌의 가벼움을 비웃듯 집단 폭행에 연루된 이 중 한 명은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이를 SNS에 중계하는 등 일탈을 거듭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 소년 기준을 13살로 1살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우리 시대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한 유튜버가 대전에 있는 폐건물에 들어가 개인정보가 노출된 체험 영상을 올려 논란인데요. 방치된 족보는 물론이고 각종 개인 사진까지 찍혔는데 해당 건물은 박병석 의원 부친이 세운 70년 된 족보 제작 업체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지난 2일 폐건물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이 유튜버는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특히 개인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상패 등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 건물은 70년 전 박병석 의원 부친이 대전에 설립한 족보 제작업체로 2년 전 건설업체에 매각됐지만 그간 폐건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엄청 많은 손실 족보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폐건물로 가봤습니다. 출입구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건물 정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 건물 뒤쪽에는 건물 안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뒷문은 여기 조금만 이렇게 열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 족보는 제가 이제 가져와야 되고. 방치된 폐건물은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데 대전에서는 7년 전 폐교 체험을 하던 방문객이 저수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 여러 명씩 막 몰려다니고 애들이 좀 무서웠어. 지난 여름에도 뚫고 막 이래로 좀 위험하잖아요. 저쪽 어디 끝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들어가긴 들어가요. 관할 지자체는 사유재산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치되는 폐건물이 각종 사고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 공폐가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시범 사업이나 또는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이 공폐가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무단 침입 행위가 있을 경우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자칫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오늘 둔산동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구제 대책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사건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등기법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과실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과실 인정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진행됐으며
한편 대책위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330명의 탄원서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김이 제철을 맞는데요. 충남 태안군에서는 염산처리 없이 밀물과 썰물 그리고 햇빛 등 자연의 힘을 활용한 지주식 김 양식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유기농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민들이 김발을 들어올리자 잘 자란 김이 한가득 딸려 올라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12월에 첫 수확을 맞았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어촌 3곳 248헥타르 규모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김이 바다에 잠긴 채 떠있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김을 생산합니다. 지주에 김발을 달고 김을 지면에서 띄워 양식하는 지주식 양식으로 조수간만의 차이와 햇볕 등 자연의 힘만을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유기농 김이 만들어집니다. 햇빛에 노출시켜서 김을 양식함으로써 김의 그 영양분을 더 머금게 하고 그다음에 살균 소독을 자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주식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바다의 약품 등을 방류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안 지역 지주식 물김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육수의 영양으로 김 생장에 필요한 영양염이 풍부하며 친환경 양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주식 유기농 김은 양식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생산량이 아직 전국 김 물량의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지주식으로 양식한 유기농 김 홍보와 함께 로컬 푸드 판매처 등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하는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주식 김 수확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실사단이 오는 2027년에 열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세종과 충남에 있는 폐회식 예정지와 선수촌, 경기 시설을 둘러보고 대회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집행위원회를 열어 선수촌 운영과 폐회식 장소 등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문아들목 진입 램프 구간에서 25톤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화학물질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2시간 반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경사 구간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2002년생 이른바 MZ세대 조폭 모임인 전국회 조직원 남성 1명을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받자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지난달 24일 오후 베트남 공항과 공조해 호치민 떤션넷 공항에서 검거했으며 나머지 조직원 38명 중 미검거된 1명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9분쯤 세종시 고운동과 종촌동 일대 아파트 2개 단지 1,200여 가구의 상가 등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번 정전은 승용차가 지상 변압기를 들이받아 파손되면서 발생했으며 해당 아파트 단지가 자체 발전기를 돌려 30분 만에 전원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승강기 멈춤과 현관문 잠김 신고 등이 들어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논산 개태사 석조열의 3존 입상을 국보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논산시는 모레 유교문화진흥원에서 김중만 충청문화재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조열의 3존 입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석조열의 3존 입상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이 개태사를 건립하고 세운 3존 불상으로 왕실의 위용을 나타내는 고려 초기 석조 불상이자
통일신라와 구분되는 고려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